이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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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한국당은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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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북 공조를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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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안보 수호를 위한 노력에 강력을 집중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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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실질적으로 정규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마는 여러분이나 저나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드디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고 또 말 그대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최대 위기 또는 벼랑 끝에 선 우리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듯한 김정은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 광기 어린 핵 질주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 안보 위기를 방기하고 또 악화해온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또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대북관, 대화 구걸에 정말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안보 목통, 안보 무능, 또 안보 포기의 실상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각성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의총은 9시 40분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9시 40분에는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본회의장 앞에서 일렬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로텐도홀의 계단에서 우리가 규탄, 북한에 대한 이 무모한 행태에 대한 핵도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실시하고 다시 의총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40분까지 우선 효율적 진행을 하던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단순히 MBC 사장 한 분의 체포영장에서 우리가 국회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언론 장악의 발톱을 드러내고 이제 언론의 본래의 기능인 자유민주주의의 이 수호를 말살해가는 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부임하고서 며칠 지나서 YTN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8월에는 EBS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9월 1일 날은 MBC 사장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저는 10월에는 KBS 사장 이제 물러나는 걸로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또 방통위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도 지난 3월인가요? 하다가 불과 2, 3개월 한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이 정부의 인사를 또 연임을 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4명이 저쪽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것은 그동안 숨겨놓은
언론 장악의 발톱을 요번에 이 체포영장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오만과 독선에 대한 저희들이 분명한 제동과 함께 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정기국회 첫날입니다. 오늘 저는 9시 45분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 의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제1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에서 의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 항의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서는 우리 정기국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오늘 안건으로 되어 있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안건 상정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저희 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직권 상정을 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아마 국민의당에서도 어제 밤 9시 이후에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그 군 동성애에 대한 위헌 소송이 걸린 데 대해서 헌재에서 5대4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 6대3이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5대4이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됐지만 그 5 중에 한 사람이 김희수 재판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계에서 어저께 뒤늦게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국민의당의 기독교계 의원들이 이건 김희수 재판관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소위 그 밑에서부터의 그 국민의당의 의원들의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저희도 기다릴 거라 봅니다만은 하여튼 거기는 거기대로 만약 결정이 그렇게 되면 김동철 대표가 가서 의장한테 직권상정을 막을 것을 요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국민의당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권상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장한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그 최고위에서 우리 홍준표 대표를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한 결과 5가지 의결사항을 결정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은 의총이 끝난 직후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또 대검찰청 2군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는 우리 김태흠 특위위원장이 일단 저쪽에 통보는 해놓고 가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소재는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의총이 끝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할 거지만 오늘 그 2군데를 방문한다,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은 청와대와 방통위를 방문할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잡자라고 의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 내에 이 안보 무능을 비롯한 방송 장악, 그동안에 그 문재인 110여일에 대한 그 규탄 대회를 저희들이 국민 보고 대회를 이번 주 중에 대규모 국민 규탄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정명 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원래 8월 말까지 이 시한부로 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특별위원회를 북핵 대처 특별위원회로 보강 확대해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5번째는 우리 당으로서는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우리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예정인 국방위원회, 또 2시에 개최 예정으로 있는 정보위원회,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석을 해서 정부의
그동안의 무능과 또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서 정부의 말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오늘 일정이 안 되고 아마 내일로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참석을 한다. 다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만큼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한다. 이런 5가지 방침을 말씀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또 마음가짐과 또 오늘 우리가 오늘 취할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홍 대표께서 또 설명과 또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부터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행동이 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걸음을 한번 더 여미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같이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권 출범 4개월 된 이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식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또 기업 옥죄기로 오프쇼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해외 탈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와 손잡고 노조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마비되고 방송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법부까지 좌파 코드 인사로 이제 사법부까지 좌파 인사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정치 보복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 안보정책실, 미중일러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인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이제 대통령이 좀 중심을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파 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은 과감히 좀 버리고 프로들로 능력 있는 참모들을 구성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단일 대우로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그 각오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공영방송, MBC, KBS 방송 장악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국가안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각오로 결연하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 구국의 투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우리 일정대로 오늘 항의 방문을 해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따질 거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금 방문은 지금 장관하고 지금 통화를 한 결과 오늘 국회에 오늘 10시에 출석을 했다가 12시에 ILO 총장 면담이 있고 그 이어서 이 노사정에 간담회가 있고 또 3시 45분에는 제주도에서 오늘 기능올림픽 그 개막식이 있는데 그 참석을 위해서 3시 45분에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서울청에서 잠깐이라도 우리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져라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내일 자기가 오전에 서울에서 일정이 있는데 일정을 하고 오후 서울청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 해서 지금 그 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내일 그 고용노동부를 방문을 하는 걸로 내일로 미루고 오늘 오후에 방통위를 먼저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해서 그 강론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런 의견들을 좀 짧게 듣고 그렇게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목숨이 경각에 왔습니다. 전부 인질이 됐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전술핵 배치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안보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 믿지 않습니다. 민주당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당만이라도 뭐 동참을 하면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좋겠지만 우리 당만이라도 원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또 외통이나 국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 멤버를 구성해서 미국에 직접 가서 전술핵 배치를 요청합시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을 살리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고 청와대를 잡고 국정을 잡고 있다 해서 거기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가지고 뭐 훈련한다고 동해안 가서 발사하고 하는 게 무슨 그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전술핵 배치 말고 답이 있습니까? 우리 당이라도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사항을 걸기대회를 통하든지 알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백악관을 가든 미국 국무성을 가든 가서 전술핵 배치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장악, 언론 탄압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미 우리 당은 이 나라의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루어낸 당입니다. 언론 탄압 누가 주모자입니까?
DJ입니다. 노무현입니다. DJ 노무현 때 언론 탄압 사례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DJ 언론 탄압, 노무현 언론 탄압에 이어서 연속 행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도 같이 묶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목숨을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구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퇴임 이후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4년 3월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 NPT를 탈퇴하는 시점이 아마 김영삼 대통령 취임 보름 뒤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명해지지 않았습니까? 1964년 4월에 중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70년 10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마침내 ICBM 발사에 중국은 성공합니다. 예언한 대로 남태평양 피지섬 인근에 정확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중국은 이거를 양탄 일성 정책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과 ICBM을 갖는 순간 군사대국, 이 양탄 일성 전략을 북한이 그대로 답습해온 겁니다. 마침내 북한은 그들이 주장했던 강성대국을 이룩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취임 직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신 기자회견 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뻥이라고 그랬어요. 뻥.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북핵 도발 위협이 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핵 인질로 우리 후세들을 그렇게 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문재인 정부는 의아스럽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로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땅패국가, 악당이라고 불러요.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큰소리 한마디 못 치고 사드 경제보복하는 해코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힐난을 하고 눈을 흘기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악당에게는 큰소리 못 치고 친구에게는 눈을 흘기고 말이죠.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인가?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대오를 결집해서 정말 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가 MBC 김장겸 사장 체포 건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우리 투쟁에 나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죠.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지금 진보 좌파 세력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왜 편가르기 하느냐고, 손봐야 될 사람들 왜 자르냐고. 나는 다시 되묻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 나는 그게 다름 아닌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김장겸과 고대영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으며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연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유화적 발언이 효과 없음을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그 대미 관계 뉴스를 봐왔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토입니다. 비토. FTA 폐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런 동맹의 균열을 흩트리는 나라를 어떻게 FTA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티컬 모멘트에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 수소방관에서는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회 우리 많이 들어가서 비판도 해봤지만 마이동풍 아닙니까? 우리 매일 논평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무의미한 이제 행동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